9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MBTI 성격 유형 16가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호 지표에 따른 업무 스타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질에 따른 학습 스타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TI 선호 지표를 토대로 자기 추측 유형 탐색을 해보셨다면 앞에 보이시는 도표의 내용이 이전보다는 눈에 잘 들어오실 텐데요. 나 자신뿐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사람, 즉 가족이나 친구, 동료, 상사 등에 대한 성격 유형도 축축해서 함께 탐색해 보시면 그분이 나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본 MBTI 선호 지표 값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즉, 외향 또는 내향 중 하나의 선호 경향이 100%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 어느 만큼 더 치우쳐져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결정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유의미한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발현되는 모습의 차이는 매우 다양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MBTI 유형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요. 16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MBTI 성격 유형 분포를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6가지 유형 가운데 ISTJ가 1등, ESTJ가 2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공통 분모인 STJ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지어 40%를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S는 감각형, T는 사고형, J는 판단형이므로 STJ의 특징은 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전통적인 모범생이라는 건데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랜 세월 STJ를 인재상으로 제시하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운동 정신의 근간이 여기에 있는 만큼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장 흔히 만나실 수 있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통과 협력의 강점이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요. 오랜 동안 인기가 그닥 높지 않았던 NFP의 잠재 능력도 재조명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 ENFP와 ESFP라는 건데요. 이들이 각각 24.1% 그리고 18%로 합하면 42%가 됩니다. 같은 연구에서 ESTJ는 5.2%가 나왔고요. ISTJ는 2.4%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나라 성인 대상 MBTI 성격 유형 분포에서 나타나는 STJ의 상당 부분은 최적 유형이 아닌 길들어진 유형, 즉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야 필요에 따라 업무용 가면을 쓰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삶의 피로감을 줄이고 온전한 행복감을 느끼려면 나 자신의 참 유형을 알고 그에 맞게 스스로를 대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6가지 유형의 조합으로부터 몇 가지 공통 분모를 끌어내어 해당 그룹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사용하는 4가지 개념이 심리기능, 태도지표, 사분할, 그리고 기질입니다. 본인의 추측 유형에 해당하는 그룹의 특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심리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 양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재적 심리 경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의 조합인 ST, SF, NF, NT로 구분됩니다. ST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생산성 추구형으로서 ISTJ, ISTP, ESTP, ESTJ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SF는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인간성 추구형으로서 ISFJ, ISFP, ESFP, ESFJ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NF는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진실 추구형으로서 INFJ부터 ENFJ까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NT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진리 추구형으로서 INTJ부터 ENTJ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태도 지표는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과 내향,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인 인식과 판단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IJ는 결정지향적 내향형으로 진지한 특징이 있으며 의사가 확고하여 무엇을 쉽게 믿거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ISTJ부터 INTJ까지입니다. IP는 적응력이 있는 내향형으로 내관적이고 작은 일에도 적응을 잘하지만 중요한 문제에는 확고해서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 태도를 지닙니다. ISTP부터 INTP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EP는 적응력이 있는 외향형으로 탐험 및 활동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에너지가 넘치며 사교적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며 ESTP부터 ENTP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EJ는 결정지향적 외향형으로 행동을 추진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결정지향적입니다. 솔선수범하고 일처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ESTJ, ESFJ, ENFJ, ENTJ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분할은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과 내향, 그리고 인식 기능인 감각과 직관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16개 유형의 도표를 4개로 분할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IS는 사려 깊은 현실과 유형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특징이 있으며 이 4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IN은 사려 깊은 개혁가 유형으로 4분의 1 중에서 가장 비실용적이지만 학문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INFJ, INTJ, INFP, INTP가 있습니다. 그 다음 ES는 행동지향적 현실과 유형으로 가장 실용적이므로 현실적인 학습을 할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ESTP, ESFP, ESTJ, ESFJ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EN은 행동지향적인 개혁가 유형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는 변화 추구자로 관심의 폭이 넓고 새로운 양식과 관계 찾기를 좋아합니다.
ENFP, ENTP, ENFJ, ENTJ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질은 개인의 가시적인 여러 행동 속에 내재하는 일관적인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뒤쪽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선호 지표별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역할과 책임을 정할 때나 팀과의 소통과 협업에 있어 나 자신과 상대방의 선호 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방향에 따른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향형의 경우 에너지가 대부분 외부의 사람과 사건 쪽으로 향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며 장시간 집중을 요할 때에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그룹을 선호하고요. 사람과 상호작용과 활동을 요하는 업무를 선호합니다. 반면 내향형은 에너지가 자기 내면의 생각 속으로 향하는데요. 장시간 집중할 수 있으며 깊이를 요하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요. 개념의 틀을 구축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식 기능에 따른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각형의 경우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잘 보고요. 현실감이 있으며 실제적입니다. 미래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더 맞추고 일상적인 정확성을 논하는 일에 인내심과 조심성이 있으며 숙련된 기술을 선호합니다. 실제 적용이 가능한 교육 및 직접적인 훈련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활동을 요하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직관형은 전체를 보며 통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손끝에 잡히지 않는 가능성을 추구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해내는데 더 인내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일처리를 선호하기 때문이고요. 장기적인 계획과 발달을 요하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판단 기능에 따른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형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 경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결과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객관성과 공평성의 우선순위를 두어 강건하고 솔직하게 보일 수 있고요. 비일관성이나 상황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성을 쉽게 간파하고 논평합니다. 따라서 숫자, 아이디어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논리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접근을 요하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형인데요. 감정형은 인간관계 맥락에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결과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무시하고라도 조화와 협동을 추구하며 따라서 따뜻하고 이해심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인들이 베푸는 혜택에 감사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다루는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양식에 따른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단형은 일의 마무리, 예측성, 구조화, 그리고 위계와 질서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스케줄과 마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을 결정짓고 안정시키는 것을 선호하고요. 반복 일상성을 견디고 때로는 안정성이 주는 여유를 즐깁니다. 관리하는 업무를 선호하여 계획성, 체계, 질서, 마감일 등을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인식형은 마무리 짓기 위해 조급한 것을 싫어하며 기대치 않은 상황이 안고 있는 도전과 자발성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작업이 개발된 채로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작업 전개의 가능성을 선호합니다. 반복 일상성을 참기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분쟁 조정과 해결을 요하는 영역의 일을 선호하여 변화, 유연성, 창의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격 유형별로 선택률이 높은 직업을 보여줍니다. 제 경험상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유형이 ISTJ, ESTJ, INTJ, INTP 등인데요. 신기하게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ISTJ, 그리고 ESTJ, INTJ, INTP.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2018년부터는 14%가 넘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부터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인생 산모작 시대를 살면서 중년 이후에 시작하게 될 직업은 자신의 유형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질별 학습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에 대한 교육과 스프린트 계획과 리뷰, 회고 등의 스크럼 회의를 준비하실 때 참석자의 기질을 참고하셔서 내용과 진행 방식을 정하시면 그 효과를 배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 조합 가운데 하나인 기질은 행동 속에 내재하는 일관된 패턴을 의미하며 보호자적 기질, 장인 기질, 이상가적 기질, 합리적 기질로 구분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기질별 학습 스타일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적 기질은 감각형과 판단형의 조합인 SJ가 포함되어 있는 ISTJ, ISFJ, ESTJ, ESFJ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안정지향적이고 소속감, 책임감, 성실성, 의무, 봉사 등을 중시합니다. 전통주의자로 위계질서를 존중하며 경험에 따른 체득, 그리고 책임 완수의 욕구에 가치를 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국내형 모범생인데요. 교수 중심의 주입식 수업을 선호하고 학과에 신임을 얻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이 적합하며 창의성, 융통성을 키우는 점진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장인 또는 예술가적 기질은 감각형과 인식형의 조합인 SP가 포함되어 있는 ISTP, ISFP, ESTP, 그리고 ESFP가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자유스러움과 자극을 추구하며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스스럼이 없고요. 현재의 몰입 능력이 높으며 행동적이고 용감합니다. 도구 사용의 숙련도가 높은 협상가로서 절충과 적응력이 좋고요. 실천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와 공간 학습을 선호하고요. 학과의 양념 역할을 하는 행동파입니다. 놀이처럼 짧은 집중력을 요하는
학습 전략이 효과적이고요. 간헐적인 시간 한계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가적 기질은 직관형과 감정형의 조합인 NF가 포함되어 있는 INFJ, INFP, ENFP, 그리고 ENFJ가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성장을 지향하며 의미와 심사숙고를 중시합니다. 타인을 가르치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관심이 있으며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높습니다. 이들은 사람 또는 자신과 관계 짓는 의미 연결 학습을 선호하고요. 학과의 따뜻한 햇살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정서 교류가 병행하는 학습 지도가 효과적이고요. 조직과 체계, 반복 연습에 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시청각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질은 직관형과 사고형의 조합인 NT가 포함되어 있는 INTJ, INTP, ENTP, 그리고 ENTJ가 해당됩니다. 지식과 자질 향상을 추구하며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내기도 합니다. 지적이고 비전을 중시하며 이론적, 논리적, 자신감 실현의 욕구가 높습니다. 이들은 지적 호기심과 독립심이 강하고요. 탐구학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학과의 지성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기심을 자극하여 추론학습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강한 개성과 자존심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 구성원 이해를 위한 MBTI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MBTI 유형은 심리 기능, 태도 지표, 사분할, 기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심리 기능은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 태도 지표는 에너지 방향과 생활 양식, 사분할은 에너지 방향과 인식 기능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MBTI 선호 지표, 즉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업무 스타일과 선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프로젝트의 역할과 책임을 정할 때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기질이란 개인이 여러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을 의미하며 보호자적 기질, 장인 기질, 이상가적 기질, 그리고 합리적 기질로 분류됩니다. 기질은 학습 스타일 등에 영향을 주므로 스크럼 회의 준비 시에 참석자의 기질을 참고하면 그 구성 및 진행 방식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자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